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실기 2022년 제3회 기출보건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면적이 20m 곱하기 10m인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200룩스로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에서 면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줬습니다. 그리고 가로 1번 보니까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수를 계산하시오. 조명에서 형광등수 물어보면 나오는 공식 있어야죠. 펀데스. 여기서 n이 등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fu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등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 감광보상률이죠. 문제에서 감광보상률 1.2, 2, 조도입니다. 조도, 문제에서 평균조도 200룩스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0, 그 다음에 S는 면적입니다. 면적 20 곱하기 10m 해서 20 곱하기 10. 그리고 F는 광속이죠. 문제에서 광속 2500루멘 줬네요. 그리고 U는 조명률입니다. 조명률 문제에서 0.6 줬죠. 그래서 2500 곱하기 0.6분의 1.1 곱하기 200 곱하기 20 곱하기 10 하면은 32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의 답은 32등이 되겠습니다. 조명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암기하고 계산 직접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등기구를 문제 그림 안에 배치하시오. 자, 등기구 개수 몇 개 나왔죠? 32등 나왔죠? 32등은 84, 32 해서 8줄에 한 줄에 4개씩 이렇게 배치하면 보기에도 좋고 빛도 골고루 분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가로 3번 최외곽에 설치된 등기구와 건물 벽 간의 간격 그리고 등기구와 등기구의 간격은 몇 메타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자, 보니까 A는 벽과 등기구의 간격, 그 다음에 C는 등과 등기구의 간격, B는 이렇게 열로 봤을 때 벽과 등기구의 간격, D는 이쪽으로 등기구 간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A 먼저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등과 등 사이의 간격의 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좀 골고루 빛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등기구의 반, 2분의 1, 여기도 등기구의 반, 2분의 1 하면 여기가 하나로 쳐도 되는 거죠. 간격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m에다가 8을 나누면 요 등과 등기구의 그 거리가 되고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요 등과 벽과의 간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 A, 요 등과 이 벽과의 간격은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25m 나오고요. 여기 B, 이쪽으로 이 등기구와 벽 사이의 간격, 요것도 역시 한 칸, 두 칸, 세 칸에 여기가 네 칸의 반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세 칸의 반이죠. 세 칸의 반. 요거까지 더하면 네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10m에 네 칸을 나누고 2분의 1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계산하면 얘도 1.25 나오네요. 1.25. 그래서 여기가 1.25, 이쪽도 1.25m. 자, 여기서부터 C가 여기 등 간격이죠. 등 간격. 여기는 1.25에다가 2를 곱해줘도 되고요. 20m에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7개 반, 8개. 그래서 8을 나눠주면 20에다 8을 나눠주면 2.5 나오네요.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 간격이 2.5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10m에서
1개, 2개, 3개, 3개 반, 4개 해주면 10을 나누면 이것도 역시 2.5m 나오네요. 그래서 답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네. A 1.25m, B 1.25m, C 2.5m, D 2.5m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4번 형광 방전 등의 주파수를 60Hz에서 50Hz로 낮추면 광속과 점등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증가, 감소, 빠름, 늦은으로 표현한다.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주파수를 낮추면 광속은 증가하고요. 점등 시간은 늦어집니다. 요거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써놨고요. 이거 암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가로 5번도 마찬가지예요. 등 간격을 등 높이의 몇 배 이하로 하여야 양호한 전반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쓰시오. 자, 등 간격은 등 높이의 1.5배 이하로 해야 양호한 전방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주어진 논리회로에 대응하는 논리식을 쓰고 유접점 시퀀스를 그리시오. 자, 여기 보니까 AND 게이트, OR 게이트가 있네요. 자, 논리식으로 써보면 AND 게이트는 곱셈 개념, OR 게이트는 덧셈 개념이죠. 그럼 A, B는 곱셈 개념. 그리고 이것의 출력과 C도 AND 곱셈 개념. 그리고 여기서의 출력과 OR은 덧셈 개념. D는 S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출력은 요 앞에다 이렇게 적으셔도 관계없어요. 또 유접점 시퀀스. OR은 직렬. 얘는 직렬. 덧셈 개념은 병렬이 되겠죠. 병렬. 그래서 A, B, C 직렬로 연결한 것과 D가 병렬로 연결한 요렇게 A, B, C 직렬, 이 직렬과 D를 병렬로 연결한 시퀀스 회로를 그리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W1, W2, 전압계 V, 전류계 A를 접속하였더니 지시값이 W1이 5.6kW, W2가 2.4kW, V가 220V, 전류계 A가 25A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강 물음에 답하시오. W1이 5.6kW, W2가 2.4kW, 그 다음에 전압이 220V, 전류가 25A랍니다. 자, 유효전력을 계산하시오. 자, 이 전력계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유효전력 계산하면 이 전력계법은 이 두 개의 전력계의 표시값을 더해주면 유효전력이 되죠. 그래서 W1, W2를 계산하면 5.6 플러스 2.4면 8k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하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할 수 있죠. 단위는 퍼센트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전력,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를 줬습니다. 3상에서의 피상전력은 루트 3 VI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 220 곱하기 전류 25A 분의 유효전력 여기서 8kW, 와트 단위로 바꿔주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죠. 이렇게 계산하고 곱하기 100 하면 83.98%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부하 역률을 구해라 하면 여기 피상전력 부분에 이 전력계법으로 피상전력을 구하는 공식 2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곱하기 W2 이 공식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공식을 적용해도 82.5 나옵니다.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이 전력계법으로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로 피상전력을 구해서 적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 역률은 83.98%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 할게요. 4번 어느 기관 중에서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과 그 수용가가 설치하고 있는 설비 용량의 합의
V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수용률이죠.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 또는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송전선로 5km 지점에 1000kW 역률 0.8인 삼상부하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95%로 개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1선당 임피던스는 0.3 플러스 j0.4 옴/km, 부하 전압은 6000V로 일정하다. 자,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실수가 저항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허수는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가로 1번 보면 전압 강화는 개선 전의 몇 %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그러니까 개선 후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전압 강화가 개선 전에 몇 %인지 계산하란 문제입니다. 그럼 역률 개선 전후의 전압 강화를 알아야겠죠. 역률 개선 전의 전압 강화. 우선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삼상입니다. 삼상에서의 전압 강화 E는 루트 3 전류 곱하기 저항 곱하기 역률 플러스 X 사인 세타,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전류 값에다가 우리 삼상에서의 유효 전력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럼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전류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류 부분에 얘를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V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코사인 약분돼서 여기는 R만 남고요. X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면 X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얘가 X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이쪽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압 강화는 이런 식도 있지만 이렇게 전압분의 유효 전력 곱하기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공식 가지고 문제에서 유효 전력 줬으니까 유효 전력을 줬죠. 그래서 요 공식 가지고 역률 개선 전의 전압 강화를 구하면, 자, 우선 전압, 부하 전압 6000V 줬지요. 예, 문제에서 6000V 줬습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 1000kW, 와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곱해줘야죠. 그리고 저항, 여기서 0.3이 저항이라고 했어요. 저항. 그런데 단위가 옴/km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저항의 단위는 옴 단위예요. 그래서 얘를 옴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킬로메타를 없애줘야죠. 킬로메타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킬로메타를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옴/km 단위에다가 킬로메타, 즉 거리를 곱해주면 단위는 옴 단위가 돼요. 그래서 저항 0.3 옴/km에다가 거리 5km를 곱해줍니다. 그럼 얘가 옴 단위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0.4, 여기 리액턴스가 요 뒤에 허수 부분이라고 했죠. 얘도 역시 옴/km 단위예요. 그러면 거리 킬로미터를 곱해줘야 옴 단위가 되겠죠. 곱하기 탄젠트. 탄젠트는 좀 전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코사인 역률 0.8,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역률 개선 전의 전압 강화는 50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엔 똑같은 공식으로 역률 개선 후 역률이 95%로 개선되었을 때 전압 강화를 구해볼게요. 전압 6000V, 유효 전력은 동일하겠죠. 그리고 저항도 동일합니다. 0.3 옴/km에다가 거리 5km 곱하고요. 플러스 리액턴스도 0.4 곱하기 거리 5km를 곱해요. 그런데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지요. 코사인 세타, 좀 전에 역률 개선 전의 역률은 0.8이었지만 개선 후의 역률은 95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역률이 0.95, 그 다음에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95의 제곱이다.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을 적용하면 이때 역률 개선 후의 전압 강하는 359.56V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선 전에 몇 %냐, 개선 후에 전압 강하가 개선 전에 몇 %냐,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E1 대 E2는 500, 요 X가 아니라 요거 됩니다. 이렇게 점점이에요. 500 대 359.56이다. 여기 비례식은 요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게 같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500 곱하기 E2 개선 후의 전압 강하는 359.56 곱하기 E1 개선 전의 전압 강하다.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개선 후의 비율이죠. 그래서 500을 이렇게 넘기면 500분의 359.56 개선 전에, 역률 개선 전의 전압 강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719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선 후의 전압 강하는 개선 전의 전압 강하의 0.7191배다. 즉 개선 후의 전압 강하 E2는 개선 전의 전압 강하의 71.91%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71.91%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 또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이 공식 두 개 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2번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몇 %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이번에는 전압 강하가 아니라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을 구해보면 이제 역률 개선 전의 전력 손실 공식은 3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개선 후의 전력 손실 3 곱하기 개선 후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I1과 I2의 값이 다르겠죠. I1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전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I1의 전류는 여기 코사인 세타의 개선 전의 코사인 세타 역률 0.8이었나요? 예, 0.8이 적용되는 거고 얘가 I2일 때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 이게 1이고 2 분의 P 코사인 세타 2는 0.9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몇 %인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요렇게 보면 개선 전의 전력 손실 대 개선 후의 전력 손실.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똑같은 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의 전류값의 제곱 대 개선 후의 전류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개선 전의 전류값 요거라고 했죠. 예, 여기다 적용하고 개선 후의 전류값 여기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제곱을 이 안에다가 적용시키면 루트 3의 제곱 3이겠죠. 3 곱하기 V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분의 P의 제곱은 3 V의 제곱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 서로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겠죠. 다 지우면 이런 식이 되는데 그냥 P를 넣어줘도 되고요. 요 1로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네, 1로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비례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예, 비례식 가까운 거 곱한 것과 먼 거끼리 곱한 게 서로 같아야지요. 그래서 가까운 거 PL2와
코사인 제곱 세타 1 분의 1이 PL1과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2 분의 1과 같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PL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1의 제곱, 얘가 넘어가서 곱해줘야죠. 그래서 결론은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분의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곱하기 PL1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에요. 그래서 0.95의 제곱 분의 코사인 세타 1 개선 전의 역률 0.8의 제곱 곱하기 개선 전의 전력 손실. 요거 계산하면 0.709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역률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의 0.7091배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해서 개선 후 전력 손실 PL2는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의 70.91%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70.91%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전력 손실, 3상에서의 전력 손실, 이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예. 이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최대 출력이 400kW, 연료의 발열량이 9600kcal/L, 1부하율이 40%인 디젤 엔진 발전기의 효율이 36%이다. 발전기 하루 연료 소비량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연료 소비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디젤 발전기 효율, 즉 화력 발전기 효율하고도 같은 공식이죠. 효율은 연료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분의 860 곱하기 출력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단위의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연료 소비량, B를 물어본 거죠. 그럼 B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는 방법. 분수에서는 계산된 값과 분모와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을 구하는 공식 B는 발열량 곱하기 B와 효율이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H 곱하기 효율 분의 860 곱하기 출력인데 여기서 부하율을 줬습니다. 부하율. 출력의 부하 비율. 그래서 출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준 거예요. 자, 보면 9600 곱하기 효율 36% 0.36 분의 860 곱하기 출력 400의 부하율 0.4를 곱해준 거고요. 여기까지가 1시간에 소비되는 연료량이 되고요. 여기서는 하루 연료 소비량을 물어본 거예요. 즉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24시간 해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연료 소비량은 955.56리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디젤 엔진 발전기, 화력 발전기 공식과 동일한 공식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로도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전격 용량이 20kVA, 퍼센트 임피던스가 4%인 A 변압기와 전격 용량이 75kVA, 퍼센트 임피던스가 5%인 B 변압기가 병렬 운전 중이다. 자, 요렇게 A 변압기고요. 요렇게 B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변압기 A, B의 전격 전압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는 이렇게 된다. B는 같다. 자, 가로 1번. 2차 측 부하 용량이 60kVA일 때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력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변압기 분담 전력 구하란 얘기죠. 요거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데 우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A 변압기고 여기가 B 변압기입니다. A 변압기의 용량은 20kVA, B 변압기의 용량은 75kVA.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변압기의 부하가 60kVA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부담하는 부하는
얼마큼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부하 분담, 부하를 분담하는 비율 구하는 공식 있지요? A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B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B 변압계 용량 분의 A 변압계 용량.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적용해 보면 A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 4% 분의 B 변압계 퍼센트 임피던스 5% 곱하기 B 변압계 용량 75분의 A 변압계 용량 20 하면은 요 계산하면 3분의 1 나와요. 이 3분의 1이 무슨 뜻이냐면 60kg짜리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60kg 중에 A 변압기의 부하 분담은 이것 중에 하나가 A 변압기가 분담을 하고요. B 변압기의 부하는 이 하나가 3배, 즉 같은 크기의 3개를 B 변압기가 분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A 변압기가 분담하는 거의 4배의 용량이 부하 용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B 변압기가 분담하는 부하 용량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를 보면 요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4라고 하면 자, A 변압기는 이 전체를 4개로 나눴을 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요 하나는 4분의 1을 곱해주면 25%죠. 자, B 변압기는 요 전체를 4개라고 봤을 때 3개예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전체의 75%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즉 A 변압기는 이 60kVA의 몇 퍼센트? 25%를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변압기는 15kVA를 분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 변압기는 75%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부하 용량의 75%, 0.75를 곱하면 45kVA를 분담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내용,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부하 분담하는 공식 알아두시고요. 요 부하 분담의 의미,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2차 측의 부하 용량이 120kVA일 때 변압기가 분담하는 전력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60kVA가 아니라 120kVA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를 A 변압기가 분담하고요. 이 A 변압기가 분담하는 거의 3배, 즉 요 3개를 B 변압기가 분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A 변압기가 분담하는 요거 하나는 25%, B 변압기가 분담하는 요 3개는 75%라고 했죠. 이제 요거를 전체 120kVA에 적용을 해서 이것도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용량이 120kVA라면 0.25를 곱해서 A 변압기는 30kVA를 분담하고요. B 변압기는 120kVA의 75%, 그래서 90kVA를 분담한다. 예, 요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고요. 가로 3번, 변압기가 과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 측의 최대 부하 용량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좀 전에 이렇게 전체 부하가 있으면 1개를 A 변압기가, 그 다음에 3개를 B 변압기가 이렇게 담당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과부하되지 않는 범위, A 변압기 용량 몇 kVA죠? 20kVA죠. 그래서 과부하되지 않는 A 변압기 용량은 20kVA예요. 그죠? 근데 요것보다 커지면 과부하되는 거예요. 근데 B 변압기가 부하 분담을 해야 되는 부하는 A 변압기의 3배입니다. 그래서 20, 20, 20 하면 과부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전체 부하는 8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0보다 커지면 A 변압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과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 측 최대 부하 용량은 80k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B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면 B 변압기 75kVA라고 했죠? 이것을 3으로 나누면 요거 하나는 25kA, 25kVA
씩 요렇게 부함해서 요 세 개를 75%를 하는데 이때의 A 변압기도 25kV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 변압기는 자신의 전격 용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용량을 구하면 80kVA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다음 주어진 논리회로에 대응하는 논리식을 쓰고 유접점 시퀀스를 그리시오. 자, 여기 보니까 AND 회로네요. 그죠? 얘는 OR 회로입니다. AND는 곱셈 개념 A, B를 곱하고요. A, B의 출력이 이것과 더해지네요. 더해지는데 얘 AND 회로죠? C바와 출력 X를 곱한 값이 X가 나오네요. 그래서 논리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ND 회로는 직렬, OR은 병렬이죠. 그래서 A, B, C바, X는 직렬, A, B는 직렬, C바, X 직렬, 그리고 C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 접점을 뒤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플러스 OR이니까 병렬 해서 유접점 시퀀스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은 22.9kV Y결선 1000kVA 이하에 적용 가능한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서 표준 결선도 줬고요. 가로 1번 용량 300kVA 이하에서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죠. ASS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단답형이죠. 인터럽터 스위치입니다. 네, 요거 암기.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 어디서? 300kVA 이하에서. 네, 인터럽터 스위치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본 도면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생략할 수 있는 것. LA용 DS. 피레기용 단록이죠? 예, 생략할 수 있어요. 요것도 단답형이에요. 가로 3번 22.9kV Y결선용의 LA는 어떤 부지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디스코넥터 부침령. 요것도 역시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4번 22.9kV Y결선 지중 인입선에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지중 인입선에서는 CNCVW 케이블 수밀형 또는 TR CNCVW 트리 억제용. 요것도 역시 암기죠.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 COS를 사용하였다. 이것의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은 몇 k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10kVA.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암기. 9번은 가로 2번을 빼놓고는 도면을 보지 않아도 답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답형이란 문제죠.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다음과 계정기의 이름을 우리말로 쓰시오. 이건 역시 단답형이죠. OCR 과전류 계정기, OVR 과전압 계정기, UVR 부족전압 계정기, GR 지압 계정기.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지요? 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역시 단답형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란 얘기죠. 전기 설비를 방폭화한 방폭기기의 구조에 따른 종류 4가지 쓰시오. 내압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본질 안전 방폭구조. 이건 뭐 내선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단답형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천장 높이가 3.85m, 가로 10m, 세로 16m, 작업면 높이가 0.85m인 어느 사무실 천장에 직부 현관 등 40W 2등용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무실의 실지수를 계산하시오. 실지수. 구하는 공식. 작업면에서 천장의 높이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죠. 네, 요 H가 작업면부터 천장까지 높이에요. 자, 그러면 천장 높이가 3.85m. 그리고 작업면 높이가 0.85m.
그럼 여기서의 H는 작업면부터 천장까지. 그래서 3.85에서 0.85를 빼면 3m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의 천장은 형광등이 천장 직부등이기 때문에 천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광등이기 때문에 천장의 높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광원부터 불을 밝히는 광원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3.85-0.85 곱하기 가로 10 더하기 16 세로 분의 10 곱하기 16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때의 실지수는 2.0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보면 이 사무실의 작업면 조도가 300룩스, 벽 반사율이 50%, 천장 반사율이 70%, 바닥 반사율이 10%, 40W 형광등 1등의 광속이 3150 루멘,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이에요. 자, 보수율이 70%, 조명률이 61%라고 한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등기구수 계산하는데 필요한 공식 펀데스 있다고 했지요. 펀 DES. 그래서 여기서 등을 의미하는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FU 넘어가서 나눠주면 공식은 FU분의 DES. 근데 여기 D가 감광 보상률인데 감광 보상률 대신 보수율을 줬죠. 감광 보상률 D는 보수율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D 대신 N분의 1을 적용해서 FU N분의 ES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하나씩 따져보면 이 조도지요. 300 곱하기 S 면적입니다. 가로 세로 10 곱하기 1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16 나누기 광속이에요. 광속 3150 루멘인데 이 3150 루멘이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0W 형광등 2등용이죠. 그래서 등기구 하나에 40W 형광등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의 광속이 3150 루멘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구 한 개의 전체 광속은 어떻게 될까요? 3150에 곱하기 2를 해야 전체 광속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광속 3150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곱하기 조명률 61% 0.61 보수율 0.7 적용하면 이때 등기구수는 17.84. 근데 우리 등기구 셀 때 한 등, 두 등, 또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죠. 1.5개, 3.5개 이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7.84면 소수점 아래에서 절상이에요. 17.01이 나와도 절상에서 등기구수는 18개입니다. 그래서 절상이기 때문에 등기구수는 18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얘기하는 광속은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이기 때문에 2등용 등기구의 광속은 이 형광등 한 개에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 2배. 그래서 요거 3150 광속에다 2를 곱해준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형광등 40W 2등용의 그림 기호를 그리시오.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다음 빈칸에 전력 개통에 이용되는 리액터에 대한 알맞은 명칭을 적으시오. 이것도 역시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하는 문제예요.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리액터는 한류 리액터고요. 페란티 현상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리액터는 분로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중성점의 아크 소호의 목적을 둔 리액터는 소호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다음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운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이것도 역시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1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상용 전원과 비상용 예비 전원 사이에는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인터록을 시설해야 하며 자동 절환 개폐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다음 수전설비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수전설비 도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요. 자, 가로 1번 보면 도면의 고압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방식은 리액터 기동이 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가 처음 기동할 때 이 리액터를 이용해서 기동할 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자, 유도 전동기 같은 것이 이제 멈춰 있다가 처음에 이제 기동하려면 멈춰 있는 걸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전류를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류를 이제 조금씩 투입을 해서 슬슬 돌린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동 전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동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도면에 그려진 거는 그 리액터 기동 방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에 알맞는 명칭은 동그라미 1번 기동용 리액터가 되겠고요. 2번 직렬 리액터, 3번 전력용 콘덴서, 4번은 피레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서지 흡수기입니다. 왜냐? 피레기는 여기 이제 요 초반에 이렇게 달려야 돼요. 피레기는. 그런데 얘는 차단기 2차 측에 달렸죠. 2차 측. 그래서 서지 흡수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차단기 온오프 할 때 발생하는 그 서지를 얘가 흡수해서 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위치를 보고 얘가 서지 흡수기인지 피렉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는 차단기 2차 측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서지 흡수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고압 선로에서의 접지 사고 검출 및 경보 장치를 그림과 같이 시설하였다고 한다. 이때 A선에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원이 인가되고 경보벨의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이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2차 PT 부분이 오픈 델타네요. 오픈 델타 언제 사용하죠? GPT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 개전기예요. GPT에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가로 1번을 보면 1차 측 A선의 대지전압이 0V인 경우 B선과 C선의 대지전압을 각각 계산하여 구하시오. 자, A선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보면 자, 선간 전압이 6600V입니다. 그러면 여기 A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보면 A, B, C가 Y결선처럼 되어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A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간 전압이 6600V. 그러면 여기 A상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죠?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6600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3상이 평행하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하면 여기가 A, B, C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은 루트 3분의 6600 그죠? 자, 여기도 똑같은 크기고 각도는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갖습니다. 이럴 때 A측의 대지전압이 0V래요. 즉 A상이 지락됐다는 얘기예요. 0V면 이때 대지전압은 여기에 0V가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즉 A선의 대지전압이 0, 여기가 0V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B와 C의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분의 6600이었죠? 요렇게 해서 요거 뭐 삼각함수로 해서 계산을 하면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보면
이 크기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한 크기와 같습니다. 즉 B상의 크기는 루트 3분의 6600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B상의 전압은 6600V가 되겠죠? 네, 요 약분되면 C상의 전압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6600에 여기가 루트 3분의 6600의 전압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구하면 이 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럼 얘랑 약분돼서 얘도 역시 66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보면 B선의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누고요. 영전이가 H축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루트 3을 곱해줘서 6.6 곱하기 10의 3승 볼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선의 대지전압과 C선의 대지전압은 660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 2차 측 전구 A의 전압이 0V인 경우 B, C의 전구의 전압과 전압계 V의 지시전압, 경보벨 B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몇 볼트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자, 우선 B, C의 전구의 전압부터 볼까요? B, C의 전압, 여기 부분의 전압이 되겠죠. 자, PT는 6600대 110이랍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V, 여기는 좀 전에 계산된 B와 C는 6600V가 되겠죠. 여기도 6600V. 자, 6600V일 때 2차 전압은 110V. 자, B 6600V일 때 2차 전압은 110V. C도 110V. A는 0V가 되겠죠. 그래서 B 전구의 전압은 110, C 전구의 전압은 110.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지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6600. 요 전압이 걸리겠죠. 여기도 루트 3분의 6600. 여기도 루트 3분의 6600입니다. 자, 요 전압이 여기에 걸리면 6600대 110이잖아요. 즉 루트 3분의 6600이면 2차 전압은 루트 3분의 1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처음에는 지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요 B상의 전압이 루트 3분의 110V였다가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 그러면 A, B, C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 A상 루트 3분의 110, B상 루트 3분의 110, C상 루트 3분의 110V가 걸려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3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 A상에서 지락이 발생돼서 얘가 0V가 되면 여기도 2차 요 A 전압도 0V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0V가 되면 B상이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가 120도면 이 크기는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루트 3분의 110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줘서 B전압은 110V가 되고 C전압도 마찬가지로 여기 루트 3분의 110V였다가 영전이가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C전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이 전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10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줘서 110V다. 네,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 전압계 V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 연결된 걸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더해진 전압이 여기에 걸릴 거예요. 그죠? 즉 여기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걸 보면 여기가 B전압, 여기가 C전압. 요것을 다 더하면 B전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되죠. 그죠? 이게 벡터의 합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B전압, 얘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전위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의 크기가 A, B, C를 다 더한 전압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면 이제 120도가 되거든요. 여기 이 크기 몇 볼트? 110볼트.
여기 120도 하면 이 크기는 110V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19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계의 지시전압은 190V, 110 곱하기 루트 3 해서 190.53V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190.53V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보벨 B의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네요. 여기 걸리는 전압. 네, 요거를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전압도 역시 190.53V다 해서 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B정부의 전압 110V, C정부의 전압 110V, 전압계 V의 지시전압 190.53V, 경보벨 B의 전압 190.53V 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GPT에 관련된 문제예요.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스스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그림과 같이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단 조명기구의 광도는 12,500칸델라이다. 자, 보면 가로 1번 P점의 수평면 조도를 계산하여 구하시오. 요 P점의 수평면 조도인데 수평면 조도 구하는 공식은 이 높이의 제곱 분의 광도 코사인 세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세타는 이 세타입니다. 요 P에 있는 세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높이가 요 밑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7.5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요 빗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빗변분의 5예요. 요 빗변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5의 제곱 분의 광도 12,500 곱하기 코사인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 분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 해서 세제곱. 이때 수평면 조도는 85.34 룩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룩스. 네. 그리고 수평면 조도 이 공식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죠. 다른 거 뭐 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빗변의 길이를 R로 두면 R의 제곱분의 광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계산해도 똑같은 값 나와요. R은 뭐죠? R은 이 값이죠?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의 제곱 루트 씌워서 분의 광도 12,5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 분의 5. 예,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85.34 단위는 룩스죠? 네, 똑같이 나와요. 두 개의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수평면 조도 구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2번 P점의 수직면 조도를 계산하여 구하시오. 요번에는 수직면 조도입니다. 수직면 조도의 공식은 이래요. W는 여기 보이는 7.5m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인은 요거를 또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쪽이 되고요. 여기는 좀 전에 계산했듯이 5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는 7.5가 되고요. 네, 여기 밑변은 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이쪽으로 90도 회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면 조도를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W 7.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5의 제곱 분의 광도 12,500칸델라 넣고요. 사인 세타의 세제곱 사인 세타 좀 전에 빗변분의 높이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 분의 높이 7.5 이렇게 하면 사인 세타는 0.832라는 게 나와서 여기다가 0.832의 세제곱 하면 이때 수직면 조도는 127.98 룩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수직면 조도 요것도 역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갈게요. 18번 단상 3선식 110대 220V를 채용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실로부터 100m 되는 곳에 부하 지켜표와 같은 분전반을 시설하고자 할 때 다음 조건과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 줬고요. 허용 전류표도 줬습니다. 네, 전선의 허용 전류표가 되겠죠. 네, 부하 지켜표도 줬네요. 이 부하 직계표에서 여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네가 2극이 아니라 다 1극으로 들어가야 돼요. 1극. 왜냐? 부하 분담에서 A, B 두 극을 이제 이용한 것이 요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한 극만 이용하면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가로 1번 간선의 공친 단면적을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자, 단상 3선식이라고 했어요. 단상 3선식에서 간선의 공칭 단면적, 전선의 굵기 구하라는 얘기죠. 단상 3선식에서의 전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1002, 요거 전압 강하예요. 분의 17.8 전선의 길이 곱하기 흐르는 전류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단상 3선식 그리고 삼상 4선식 같은 공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는 상전압의 전압 강합니다. 자,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보면 우선 길이부터 볼까요? 길이 100m, 문제에서 100m 줬죠. 그 다음에 전류는 보면 A선의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A선 부하지기표를 보면 A선의 부하 분담이 5000V 암페어예요. 그럼 전류는 전압분의 부하 용량이죠. 단상이기 때문에 뭐 루트 3 이런 거 적용 안 해주는 거예요. 자, A선에 흐르는 전류는 5000 부하 용량 분의 전압이 A상만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110V가 되겠죠. 110V 하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45.45 암페어가 되고요. 자, B선은 요게 IA라고 할게요. IB는 이것도 역시 전압분의 부하 용량, 전압 110V의 부하 용량 4200 하면 얘가 38.36 암페어 나오네요. 예.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지금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간선의 굵기, 우리 여기에 굵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 굵기. 여기에 A상의 전류가 몇 암페어예요? 45.45 암페어. B상의 전류가 38.36 암페어가 이제 흐르는 건데 여기 간선에 더 많이 흐른다고 요 간선에만 전선의 굵기를 더 굵게 해주고 여긴 조금 이거보다 조금 적게 흐른다고 요 선은 조금 얇은 걸 쓰고 이럴까요? 아니죠. 요 세 개의 선이 다 동일한 굵기로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의 굵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구할 때 45.45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전류 값을 적용을 해주고요. 또 전압 강하 2를 구해야죠. 2. 전압 강하 2. 여기 조건에 보면 전압 강하율은 2% 이하가 되도록 한다. 즉 상전압 110V의 2%, 0.02%가 전압 강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적용해 주면 전류값은 45.45A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 강하는 110V의 2% 해서 2.2V를 적용해 줘요. 그래서 이때 전선의 굵기를 구하면 17.8 곱하기 길이 100m 적용해 주고요. 전류값 45.45.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전압 강하 0.02, 110에다 0.02로 곱한 2.2
적용해주면 36.77mm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전선 36.77mm 제곱짜리 전선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조건에서 보면 단면적, 전선의 허용 전류표에 단면적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값 36.77보다 큰 걸 찾으면 38 스퀘어 있죠? 그래서 38mm 제곱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고요. 가로 2번 보면 후광 전선관의 굵기를 계산하여 아래표에서 선정하시오. 후광 전선관은 전선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굵기는 요 지름을 의미합니다. 지름. 그래서 후광 전선관의 지름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여기 규규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계산 과정을 보면 단면적이 38 스퀘어, 38mm 제곱 전선의 피복 포함 단면적이 121mm 제곱이므로, 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38 면적의 피복 포함 단면적이 121mm 제곱이다. 네. 쭉 읽어보면 단상 3선식의 전선의 총 단면적은, 그러니까 이게 후광 전선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의 총 단면적은 요 121에 단상 3선식이기 때문에 3개의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후광 전선관 내의 전선의 점유율은 48% 이내를 유지한다. 즉 121 곱하기 3 한 값은 363mm 제곱 나오겠네요. 이 363mm 제곱이 여기에 이 면적이 이 후광 전선관의 면적의 48%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후광 전선관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면적,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 뭐지요? 파이 R의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지름을 구해야 돼요. 지름. 그죠? 지름. D라고 하면 이거는 파이 곱하기 D를 적용하면 요 반지름은 이 D에 2를 나눈 값이죠. 그래서 2의 제곱. 요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좀 풀어서 정리하면 파이 곱하기 4분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서 2의 제곱은 4지요? D의 제곱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 전체 단면적이죠. 전체 단면적, 후광 전선관의 전체 단면적입니다. 근데 여기 전선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3개가 이 전체 단면적의 몇 퍼센트? 48%. 즉, 이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면적 몇이라고요? 여기 121. 요거 하나의 단면적이 121, 3개면 363. 그래서 요 면적이 36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 정리한 그 전선관의 단면적의 48%가 363mm 제곱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후광 전선관의 전체 면적이고요. 요 48% 면적 안에 전선이 3가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선 3가닥이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에 보면 마지막에 후광 전선관 내에 전선의 점유율이 48% 이내를 유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요 D지요? 여기 면적, 요 D. 그래서 D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선 얘부터 이렇게 넘겨볼까요? 넘기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넘어가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죠? 363 나누기 0.48. 여기 4가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곱해줘야죠? 곱해주고. 파이가 넘어가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파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곱을 없애주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지요. 루트를 씌우면 얘랑 제곱이 없어져서 여기에 지름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얘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얘가 31.03mm 제곱 나옵니다. 그럼 요것보다 큰 건 G36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전선과의 굵기는 G36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상 3선식에서의 설비 불평형률이죠. 보면 단상 3선식의 설비 불평형률은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2분의 1분의 중선선과 각상의 부하 설비 용량의 차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자, 보면 총 부하 설비 먼저 볼까요? 총 부하 설비 이 합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5000 플러스 4200. 그래서 총 9200이 되고요. 여기 전등 부하를 보면 2극이죠. A, B 각각 1200씩에서 2400. 그래서 A, B 240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A, B 또 1400. A, B 1400. 그 다음에 각 상별로 A는 1000, 1400, 700. 1000, 1400, 700. B는 600, 1000, 700. 600, 17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총 부하 설비 용량. 총 부하 설비입니다. 아까 전에 5000 플러스 4200 해서 9200이었죠? 9200 곱하기 2분의 1 분의 중성선과 각상의 부하 설비 용량의 차. 자, 요 용량과 요 용량의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0 플러스 1400 플러스 700 하면 얘가 3100 나오네요. 3100 마이너스 600 플러스 1000 플러스 700 하면 얘가 2300 나오네요. 2300 곱하기 100 하면은 이때 설비 불평형률은 17.3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요거 암기하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가로 3번의 설비 불평형률은 17.3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2년 제3회 실기 기출보고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죠. 요거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내가 직접 풀어보고 써가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고 계산기 눌러보고 답도 내보고 그 다음에 단답형 내가 써보면서 암기하시고 공부 마무리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